고영태 씨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어젯밤에 체포가 됐는데 윤영걸 대표님, 고영태 씨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체포영장 받아서 체포를 한 거거든요. 네, 고영태 씨가 뭐 전격 체포됐다고 하는데 예. 고영태 씨 변호인 측에서는 출두 일정을 조율하는데 전화 한두 번 안 받았다고 와서 바로 긴급 체포하냐. 그래서 그 고영태 씨 집 대문 현관도 좀 뜯긴 사진이 오늘 좀 공개가 됐어요. 그만큼 고영태 씨에 대해서는 사실 신병 확보가 어렵진 않은 건데 왜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했느냐. 여기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제기하죠. 예. 또 뭐 일부 또 뭐 말 좀 지어내기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검찰이 우병우 기소영장 그 뭐 기각되는 거에 관심 쏠리는 거를 조금 희석하려고 저렇게 고영태를 저렇게 전격 체포한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시선도 또 있는 건 사실이죠. 고영태 예. 씨가 그동안에 뭐 사기 혐의도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인천 세관장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을 유상용 부장을 통해서 최순실한테 얘기해서 인천 김대섭 씨를 인천 세관장으로 발령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우락 씨가 떡고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기 고영태 씨도 떡고물을 한 2천만 원 챙겼대요. 예. 그래서 그 알선수재 혐의가 그 혐의입니다. 어제 좀 그래서 긴급 체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요 사진이 고영태 씨가 있던 집의 문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파손이 돼 있죠. 1시간 이상을 좀 버티다가 문을 뜯고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고영태 씨 변호인 측에서는 뭐가 좀 억울한 건지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체포영장 발부 사유와 그게 해당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은 고영태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사유입니다. 검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로 출석 요구가 몇 차례 와서 저희가 이제 변호인이 그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고 변호사와 같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까 일정을 조율하자라고 전화 통화를 하고 끊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어제 갑자기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를 한 것이죠. 뭐 아시겠지만 고영태 씨는 그동안에 검찰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왔던 사람이었고 전화 열심히 받다가 아마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체포영장을 이렇게 발부해서 집행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너무 좀 신속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체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영태 씨 변호인이랑 검찰 얘기가 조금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한두 번 연락을 안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에서는 일체 연락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체포영장은 일반 그 영장과 달리 효력이 제일 가벼운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요건도 아주 제일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돼요. 예. 이 말이 이게 증거인멸이나 뭐 도주 우려처럼 이런 요건이 필요 없고, 그냥 출석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이게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 요것만 요건이거든요. 예. 근데 검찰의 해명이 하면 몇 차례 뭐 연락해도 안 오고 뭐 전화도 안 받았다. 이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 굳이 뭐 체포영장 요건에 반하는 건 아니고, 예. 물론 이례적인 건 맞아요. 그래 요건에 위배되는 건 아닌 거고요. 예. 다만 중요한 게 체포영장은 그 자체가 효력이 48시간밖에 없어요. 예. 따라서 이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못하면 다시 이게 그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아마 이게 자신 있다는 얘기네요. 체포영장을 한 거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현재 밝혀진 혐의는 알선수재잖아요. 예. 알선수재는 이제 인천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서 2천만 원 받았다. 예. 이게 그 알선수재인데요. 제가 보기에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2천만 원 알선수재는 구속감이에요. 근데 민간인은 형량이 5년 이하로 아주 가벼워요. 따라서 이게 민간인은 그래도 한 1억 이상 받아야지 구속하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2천만 원 받은 가지고는 구속영장 청구하기 좀 힘들 거고요. 예. 따라서 이게 알선수재 혐의만 가지고는 48시간 내에 석방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게 검찰에서 사기 혐의 또 이게 다른 혐의가 있다고 하니 예. 그 다른 혐의를 봐야만 이게 영장 청구를 봐야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알선수재는 어렵다면 다른 혐의가 구속 사유가 된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그 사기 혐의가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 그 변호인 측에서는 이미 무혐의 의견을 올렸다고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 저는 그 더 블루케이 있잖아요. 이 더 블루케이가 이게 최순실 씨가 이게 K스포츠 재단에 9억 미수로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고영태 씨가 더 블루케이의 사내 이사예요. 예. 보통 이 등기 이사는 책임이 공동으로 보통 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 부분도 사기 혐의가 될 수 있고 더 블루케이. 따라서 이게 검찰이 어떤 혐의 사기 부분이 있으면 예.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게 알선 수재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 2천만 원 이래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거는 사기 혐의가 두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안 나가고 버텼다는 거는 뭐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고영태 씨?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그 담당 검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예. 자기가 언제 출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꼈겠죠. 그리고 뭐 이 체포영장에 어떤 식의 명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추가 혐의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또 뭐 나름대로 대비를 한다든지 그런 네. 시간이 필요했지 않았나 생각인데요. 뭐 그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고영태 씨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했고 예. 일기 뭡니까 검찰 수사팀 그때만 하더라도 고영태 씨가 상당히 이 진술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상당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씨를 그때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영태 씨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검찰이 자신에 대한 체포 자체가 결국은 검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사실 밤에 고영태 씨의 긴급 체포 소식이 전해졌을 때 네. 네티즌들이 동시에 떠올린 것이 뭐냐면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우리 말씀하셨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해서 본다는 거죠. 그게 인터넷에서 예, 좀 그렇죠. 들어왔었네요. 그것이 네티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고영태 씨는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야, 이건 틀림없이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런 예. 폭풍을 나를 통해서 차단하려고 나를 희생자로 삼는다는 생각도 분명히 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버티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왔는데 영장 집행하게 왔는데도 안 나가고 1시간 이상이나 버텼다는 거는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결국 그 문을 뚫고 지금 들어갔다는 뚫고 거잖아요, 들어간 것 경찰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는 본인이 억울하고 뭐 자기가 본인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더라도 이 법 집행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따라야 할 의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지켜야 할 건 좀 지켜야 되는데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고영태 씨에 대해서 그때는 죄가 안 되다가 이번에는 또 죄가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죄가 안 되고 그런 경우를 저희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고영태 씨가 특히 본인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한때는 의인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고향에서는 현수막까지 붙었어요. 그랬었죠. 우리 고향을 예. 빛낸 그 고영태가 자랑스럽다고 현수막까지 붙고 어떻게 보면 의인의 대명사였죠. 또 반대로 또 태극기 이쪽에서는 고영태에 대한 수사를 빨리 해라. 그 김수현 녹음 파일에 보면은 그 좀 수상점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뭐 우리 둘이 짜서 뭐 스포츠 K 스포츠 뭐 다들 좀 우리가 접수하자 뭐 이런 얘기부터 뭐 최순실 관련해서 뭐 그 수천 개 녹음 파일이 또 여러 가지 정황이 많은데 검찰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도 사실 비난을 많이 받았죠. 모든 거 다 수사해야 돼. 그리고 또 수사 마지막 부분에서 그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찍 검찰이 알았는데도 그것도 또 늦게 꺼냈다는 좀 오해를 좀 받았죠. 그래서 뭐 고영태 뭐 체포영장에서 수사한다는 거는 저는 뭐 바람직한 것도 보는데 검찰이 수사에 협조한 사람은 조금 이렇게 그동안에 좀 잣대가 이중 잣대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아닌 사람들은 또 좀 가혹하게 하는 또 이중 잣대를 좀 가진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지금 안봉근이라든가 이재만 뭐 정호성 구속됐으면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측근 문고리 3인방지에서 2명은 지금 잠적된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비선 실세 조사하는데 그 사람들의 증언이 제가 보기엔 절대적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서 지금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진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은 좀 확실히 좀 하고 예. 좀 너무 협조 안 한 것 같고 너무 좀 잣대를 삼아서 공연에 오해받지 말아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검찰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런 상황을요? 체포요. 예. 아니 갑자기 뭐 공익제보 내부제보자로 해가지고 잘 저기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체포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좀 기준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뭐 아마 처음 검찰이나 특검까지는 예. 아마 이 고영태 씨를 갖다가 뭐 공익 제보자를 본 것 같은데 요즘 이게 이제 검찰이 바뀌면서 특검에서 넘어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익 제보자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녹취판에 놓은 것처럼 선한 동기가 아니고 본인이 이게 재단을 그렇죠. 장악한 동기이기 그런 때문에 얘기겠죠. 예. 저는 아니다 이래 보고요. 또 이게 일각에서는 아마 고영태 씨가 뭐 잠적할 우려 때문에 체포영장이 아닌가 예.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체포영장은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못하면 어차피 석방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석방해주면 어차피 또 잠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뭔가 이유는 검찰에서 알선 수재 외에
다른 혐의, 사기 혐의나 다른 혐의를 잡아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 뭔가 이게 자신이 있으니까 체포한 게 아닌가. 예. 단지 불응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기는 좀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 혐의가 있지 않을까. 영장을 그러니까 청구할. 48시간 이틀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의미인데 저 체포적부심 잠깐 더 말씀드리면 네. 저거는 이제 구속적부심하고 틀려요. 체포적부심은 뭐냐면 이게 그 체포영장에 한 체포가 적법하냐 안 하냐. 예. 요걸 이게 하는 건데 요거는 24시간 이내. 예. 보통 그 구속적부심은 다 24시간 이내 심사를 예, 하고 예. 그리고 이게 판사 한 명이 요거 이제 고영태 씨 측에서 한다는 거고. 그렇지,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또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일단은 높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까?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 어차피 남자 사동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부딪힐 김기춘 가능성이 실장이 없지만 있겠네요. 김기춘 예. 비서실장하고는 부딪힐 가능성이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이 작년에 그 국정 조사 청문특위에서 또 나란히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앉아서 증언을 했던 그런 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구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이 구치소 측에서 상당히 관리를 잘 하겠죠. 예. 그러나 지금 당장은 지금 고영태 씨가 48시간 안에 지금 구속영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검찰이 추가적인 혐의가 뭔지 말도 안 했고 아직까지 제대로 그러니까 정장을 청구할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예. 미리 앞서가서 얘기하기는 조금 고영태 씨한테는 조금 미안한 측면이 있네요. 예, 예. 일단은 체포영장을 받는 의미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또요. 박사모 회장이죠. 정광용 씨가 경찰에 출두했는데 그 영상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숨도 못 쉴 정도로 바쁩니다. 지금 당이 대선 후보를 냈고 당이 4월 5일 창당됐고 10일 날 정당 등록증이 나왔고 어제 대선 후보가 나왔고 오늘도 사실 나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대선 이후에 성실하게 조사받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서둘러 나오라고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일단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습니다만은 대선 이후에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당은 원내 정당이에요.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 정당인데 원내 정당이고 한마디로 공당인데 공당의 사무총장을 대선 기간 중에 부르는 것은 정치 탄압입니다. 사실은요.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망자 발생 책임 경찰에 있다는 입장이시죠? 그럼요. 다만 경찰이 과잉으로 대감으로써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된 겁니다. 경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그럼요. 공당의 사무총장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게 새누리당을 창당한 거에 사무총장을 만나보죠. 그렇죠. 새누리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름이 공중에 떴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모로 주축으로 해서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오신 분들이 새누리당으로 신고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또 조원진, 진박이라고 알려진 대구의 국회의원이 거기 대선 후보로 또 돼 있고 원내 정당이라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기간 중에 공당에 사무총장을 저분이 맡고 있어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예. 사무총장을 부르는 건 정치 탄압이다. 그냥 좀 우습죠.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예. 주장이죠. 그리고 경찰이 정치 탄압이고 과잉 진압이라고 하는데 탄핵 당일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폭력이 있었으니까 예. 경찰이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건 당연하고 폭력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항상 좀 엄하게 좀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안 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정치인이고 원내 정당이고 새누리당의 피를 받은 정치인이라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하고 예. 잘못되면 처벌받고 그게 준법 정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논리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기 때문에 과격화됐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돌을 던지느냐. 철탄을 쏘았기 때문에 돌 던졌다. 그러니까 유탄 유색이라는 이 방논리와 똑같은 거죠. 경찰이 먼저 이 강경하게 진압했기 때문에 우리가 맞대응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이 변명인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광용 지금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논리 자체가 이 정치 탄압이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십시오. 누구하고 닮아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이 주은 혐의가 다 정치적 그 탄압과 박해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탄핵 무효와 무죄를 외치고 있는 새누리당 그리고 그에 앞장섰던 정강용 사무총장 입장에서 경찰의 혐의 자체를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자신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는 곧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고 불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똑같이 정치적인 탄압이다. 예, 박 전 대통령이야 그렇다 하시더라도 글쎄요. 아니 근데 이분은, 이 오늘 그 정 회장이 한 이야기 중에요. 경찰의 가행 대응으로 사고가 났다. 그리고 정치 탄압.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예. 이거 원래 진보 진영에서 주로 쓰던 이야기 아닌가요? 경찰에 그렇죠. 때. 가행 대응으로 사고가 났다. 뭐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오늘 갑자기 우리의 가장 좀 극우 보수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그 좌파 진영, 진보 진영에 주로 쓰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좀 약간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면은 진정한 우파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가행 진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예. 그게 법을 지키는 그 정신이 바로 보수의 정신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나요? 저건 진짜 보수가 맞는지. 예. 제가 보기에 그 법적으로만 보면요. 그때 왜 시위할 때 그 3명이 아마 사망하고 다수가 이게 부상을 했잖아요. 그랬죠. 아마 이게 이 부분을까지 정광용 주최자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예견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필적 고의나 이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이런 조항이 있어요. 우리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에 보면 항상 이 주최자는 집회가 이게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렇게 폭력 시위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야 될 주의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질서 유지인도 두고 폭력 시위로 안 가도록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 이 의무를 좀 소홀히 했다. 이런 경우는 이게 그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예. 그 보면 이게 그 형량 가벼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 이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제가 보기에 저분이 주최자로서 뭔가 이게 폭력 시위를 막아야 될 의무를 좀 소홀히 한 경우 예. 물론 이게 사망이나 상해까지는 예견 못했다 하더라도 뭔가 이게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면 질서 유지인들을 많이 두고 막아야 될 예. 이런 의무를 좀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그건 이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벌금이나 1년 이하 고처벌 여지는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형법상으로 살인이나 상해까지 책임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형량은 굉장히 낮다. 그건 낮죠.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경찰 출두 앞에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도 박사모 회원들이 굉장히 또 많이 몰려와 있었네요.